나루미 쿠로사키는 1995년 7월 23일 도쿄에서 태어났습니다. 도쿄 도립국제고등학교를 나온 나루미는 매우 똑똑하고 규율을 잘 지키는 일명 엄친딸, 다 잘하는 모범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나루미는 도쿄 근처에 있는 츠쿠바 대학에 입학해서 사회과학을 공부했는데 평소에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늘 밝고 열정적인 학생이었던 나루미는 2014년 츠쿠바 대학에서 니콜라스 제페다 콘트레라스를 처음 만났습니다. 니콜라스는 1990년 12월 11일 칠레 산티아고에서 태어난 남자로 칠레 사람이었어요. 칠레에서 잘 사는 집 아들인 거예요. 니콜라스의 아빠는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었고 엄마는 강력한 정치관리의 비서였습니다. 칠레에서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집안의 배경 덕분에 니콜라스는 돈 걱정 없이 살았고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 여행도 많이 다녔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니콜라스는 2014년 일본 츠쿠바 대학에서 대학 조교로 일을 하기도 했어요. 이때 나루미는 1학년이었고 니콜라스가 대학 조교로 2014년 10월 처음 만난 거예요. 문화, 해외 생활, 외국에 관심이 많았던 나루미는 니콜라스와 2015년 2월부터 사귀기 시작했고 3달 후인 5월 달에 니콜라스는 나루미를 칠레로 데려가서 자기 아빠, 엄마, 가족들에게 나루미를 소개했습니다. 아빠, 엄마, 내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예요. 5월에 칠레로 가서 니콜라스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다시 둘 다 일본으로 돌아와서 아무 문제 없이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말 니콜라스가 다른 이유로 인해서 나루미만 일본에 두고 홀로 고향 칠레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커플 본의 아니게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칠레와 일본 장거리 연애. 아니, 서울에서 부산 장거리도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애가 타고 전보다 더 많이 싸우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칠레와 일본이니까 장거리 연애를 하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2016년 4월 니콜라스가 여자친구 나루미를 보겠다며 며칠 동안 일본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둘이 신나게 데이트도 했어요. 그 사진들을 본인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되게 행복해 보이는. 하지만 실은 전혀 이때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미 어느 정도 나루미의 마음이 떠버린 거예요. 몸이 멀어져서 마음도 멀어졌어. 그리고 이런 나루미의 상태를 니콜라스도 느꼈고 그러다 보니 이때 이 둘의 만남이 그닥 좋진 않았던 거죠.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친한 지인이 미국에 남자친구가 있고 장거리 연애를 한대요. 나는 한국에, 남자친구는 미국에. 그러면 보통 가까운 지인들은 왜 그렇게 힘든 연애를 하냐, 그냥 다른 사람 만나라, 네가 힘들 때 미국에서 그 사람이 바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야, 나 같으면 다른 남자 만나겠다 라고 하면서 약간 헤어지라는 식으로 말을 좀 많이 하게 되잖아요. 딱 이때 나루미의 지인들, 가족들이 나루미한테 이 말을 엄청 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뜨뜻미지근한 관계로 아슬아슬한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 몇 달 뒤 나루미는 일본에서 프랑스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루미는 아서라는 남성을 포함해서 다른 새로운 프랑스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게 니콜라스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우리가 떨어져 있고 나루미의 마음이 시큰둥해진 것도 느껴지는데 지금 당신 옆에 딱 붙어있는 이 아서라는 놈이 자꾸 거슬려. 그래서 이때 니콜라스가 나루미한테 자기야, 나 자기 친구 아서인가 뭔가 걔 거슬려. 걔랑 연락하지 마. 페이스북에서 아서 걔 차단해. 라고 강요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 자체가 나루미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어쨌든 일본에서 둘이 만나 연애하다가 니콜라스 혼자 고향인 칠레로 돌아가게 됐고, 일본 대 칠레로 연애하다가 이번에는 나루미가 프랑스로 유학가면서 프랑스 대 칠레로 계속 장거리 연애 상태. 보고 싶을 때 볼 수도 없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만 해대고 장거리 연애에 지친 거예요. 이에 나루미는 2016년 11월 니콜라스, 우리 그냥 헤어져. 나 더 이상 장거리 못하겠어. 내가 힘들 때 넌 항상 내 곁에 없었어. 미안해. 그렇게 니콜라스와 헤어지고 나중에 나루미는 아서와 사귀기 시작해요. 니콜라스는 나루미가 헤어지자고 하니까 꼭지가 팍 돈 거예요. 뭐?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 칠레에서 스위스 제네바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거기서 또 버스를 타 프랑스 디종으로 날아갑니다. 완전 분노에 차가지고 바로 그냥 칠레에서 비행기 타고 프랑스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2월 1일 프랑스 디종에서 차를 렌트합니다. 그리고 그 차를 타고 떠나기 전 한 마트에 들러 이것저것 물품들을 사는데 그 물품들이 조금 이상해요. 이때 니콜라스가 산 게 연료, 성냥, 쓰레기 봉투, 그리고 세제 스프레이. 이걸 왜 산 걸까요? 그렇게 12월 2일 니콜라스와 나루미는 만납니다. 둘의 모습을 본 목격자가 나왔어요. 하지만 니콜라스가 어떻게 나루미와 접촉을 한 건지, 언제 정확하게 만난 건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CCTV에는 두 사람이 대학에서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12월 2일 저녁, 나루미와 니콜라스는 차를 몰고 한 식당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 밤 10시쯤까지 밥을 먹어요. 그 후에 둘은 나와서 나루미의 대학 기숙사로 향합니다. 밤 11시쯤 이들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CCTV에 찍혔어요. 하지만 그 후는 모릅니다. 추정만이 난무해요. 그날 나루미와 같은 층에 살던 학생들은 새벽 3시쯤 쿵쾅거리는 큰 소리와 비명을 들었다고 나중에 증언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아무도 경찰에 신고를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됐습니다. 나루미가 학교 수업을 안 나왔네. 아, 이런 애가 아닌데. 당시 남자친구였던 아서 또한 나루미한테 나루미, 왜 오늘 수업 안 온 거야? 무슨 일 있어? 전화는 왜 안 받아?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했지만 아무런 답장도 받지 못해요. 딱 느낌이 오잖아요. 니콜라스가 나루미를 학교 기숙사에서 죽였겠구나.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어떻게 죽였는지, 죽인 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니콜라스는 나루미의 페이스북을 해킹해 나루미의 핸드폰에 접속합니다. 그래서 나루미인 척 나루미의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요. 아빠, 엄마, 나 여권에 문제가 생겨서 대사관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나 니콜라스랑 헤어지고 아서라는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나중에 소개시켜 줄게요. 요새 프랑스 이곳저곳을 혼자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좀 하고 있는데 곳곳에 인터넷 연결이 잘 안 되네요. 연락 잘 못해도 이해해줘요. 이런 식으로 가족과 친구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를 받은 가족, 친구들은 연락이 안 돼도 뭐 여행하고 있나 보다 그러면서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버린 거예요. 결국 나루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열흘 뒤인 12월 14일이 돼서야 나루미의 실종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니콜라스는 열흘 정도의 시간을 번 거예요. 그 열흘 동안 그는 빌린 차를 반납하고 12월 12일까지 스페인에 있는 자기 사촌들을 만나다 칠레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루미의 실종 신고가 들어가기 전에 자기 나라 칠레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실종된 사람은 일본인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된 곳은 프랑스예요.
신고를 받은 프랑스 경찰은 바로 기숙사 나루미 방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요, 깔끔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게 나루미의 담요, 여행 가방, 여권, 핸드폰이 없네. 거기다 방 안에 커피잔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조사해 봤더니 그 커피잔에 니콜라스의 지문이 나왔네. 게다가 세면대와 욕실 바닥, 방 이곳 저곳에서 니콜라스의 DNA가, 또한 CCTV가 찍히지 않는 기숙사 비상구에서 조그만한 혈흔, 피가 발견됐는데 그 혈흔이 나루미의 피네. 기숙사 비상구의 혈흔, 집안 곳곳에 니콜라스의 흔적이. 바로 프랑스 경찰은 나루미의 납치와 살인 혐의로 그를 지명수배했습니다. 그렇다면 집 안에서는 나루미의 시신 발견되지 않았어요. 시신은 어디 있는 걸까? 경찰이 이 시신을 찾으려고 경찰관, 잠수부, 개, 헬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기숙사 주변부터 주위 산까지 다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못 찾았어요. 나루미가 사라진 지 1년 만인 2017년 12월 최종 수색 작업까지 나루미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아니, 죽인 건 확실한 것 같은데 그 시신을 어떻게 처리한 거야? 칠레로 도망간 니콜라스는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이 프랑스 경찰에서 칠레 경찰 쪽에 정보를 준 거예요. 칠레인인 니콜라스가 프랑스 유학생이었던 일본인 나루미를 죽인 것 같다. 니네 쪽에서 니콜라스 좀 잡아봐라. 그래서 이때 니콜라스가 칠레 경찰한테 잡혔어요. 칠레 경찰이 나루미와 마지막으로 언제 만났어요? 그날 뭐 했어요? 그랬더니 12월 2일 이후부터는 나루미와 만난 적 없고요. 만나서도 딱히 별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잘 만나고 잘 헤어져 잘 집으로 왔습니다. 저와 그날 만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라고 말해 풀려났습니다. 실종된 피해자는 일본인, 용의자는 칠레인, 사건은 프랑스에서 벌어졌습니다. 수사는 프랑스에서 전적으로 맡아 진행했죠. 프랑스 경찰은 칠레에 있는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인도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수사 좀 진행하게 용의자인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좀 보내주십시오. 일본 정부 또한 우리나라 여성이 실종됐다. 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용의자인 니콜라스를 사건이 일어난 프랑스로 좀 보내달라 요청했어요. 하지만 살인 용의자 니콜라스의 나라 칠레 쪽에서 이를 거절한 거예요. 칠레 대법원에서 왜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보내달래? 니콜라스가 죽였다는 증거 있어? 안 돼. 니콜라스 프랑스로 못 보내. 인도 거절. 니콜라스는 나루미와 저녁을 먹은 후에 나루미의 기숙사 방으로 들어가서 서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날 새벽 3시경 나루미의 방 주변 사람들이 들었다는 비명소리는 비명소리가 아닌 성관계 중에 둘 다 흥분해서 난 신음소리. 이 신음소리를 비명소리로 잘못 들은 것 같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나루미는 실종된 게 아닌 가출한 거라고. 왜 가출했냐고? 저랑 관계 가질 때 나루미는 아서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즉, 자기 남자친구가 따로 있는데 전 남자친구인 나와 관계를 가졌단 말이에요. 관계가 끝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루미가 남자친구 아서에게 너무 미안했던 거지. 아서에게 죄책감이 들어서 미안해서 도망친 것 같아요. 잠수 탄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한 거예요. 하지만 이게 말이 됩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전 남자친구와 관계에 가져서 그게 현 남자친구에게 너무 미안해서 가족, 친구 다 연락 끊고 학교도 안 나오면서 잠수를 탄다고?
이 사건은 칠레 대법원에서 니콜라스를 프랑스로 인도하지 않겠다 해버리면서 묻혀버리는 건가 했어요.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2018년 5월 칠레 대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나루미의 시신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통화 기록과 용의자 니콜라스의 렌터카 위치, 신용카드 영수증 등 풍부한 증거와 목격자 진술이 니콜라스의 살해사건 진술과 배치된다라며 유죄를 선고하기에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이에 니콜라스는 사건 발생 3년 만에 칠레에서 프랑스로 인도됐고 코로나 팬데믹 이슈에 따라 재판은 2021년 말이 돼서야 시작이 됐어요. 이때 검찰은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당연히 니콜라스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던 상황. 하지만 그의 유죄 판결을 뒷받침하는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었습니다. 정황 증거. 시신이나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면 살인 혐의로 정확하게 잡아 넣을 수 있는 건데 나루미의 시신은 여전히 행방불명 상태고 흉기나 사인도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살인까지 벌어졌음을 입증하기는 쉽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그래서 재판 결과가 징역 28년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도대체 사건의 그날 무슨 일이 있었으며 시신을 어떻게 처리한 걸까요? 나루미를 만나러 가기 전 니콜라스는 한 가게에 들려 연료, 성냥, 쓰레기 봉투, 그리고 세제 스프레이를 샀습니다.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프랑스 유학 일본인 실종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